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경상북도에는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있고 다양한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이철우 신임 경상북도 지사를 초청해서 경상북도 현안과 미래 청사진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임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상북도로 봐서는 12년 만에 새로의 도지사를 맞이한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대도 당연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민선 7기 경상북도 도정 방향을 우선 도민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 선언한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년대 우리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네. 70년대에 서울하고 역전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대구가 81년도 분리돼가 나가면서 경북이 굉장히 작은 그런 도로 자꾸 변방으로 네. 가고 있는데 네. 다시 대한민국 중심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중병인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하는 게 네. 그래서 일터와 아이 네.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한 예. 40일 좀 넘었는데 도민과의 동행이라는 모토를 갖고 예. 지금 행정을 하시는데 현장에 많이 이제 다니시고요. 오늘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운동화 신고 나오셨어요. 넥타이도 안 매시고. 예. 하여튼 바쁘시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경상북도 주요 현안 그리고 도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먼저 예. 이철우 신임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기자들에게 또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신 그 인터뷰들을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먼저 보시고 예, 토론을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보시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취임 첫날부터 도정의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이들 아기를 많이 놓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일자리와 아기다. 일자리 한 1,000개씩 만들어 오면은 특진 제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전공이 무엇이든 기업 유치하는데 팔을 걷어붙여야 됩니다.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탈권위, 공정한 인사를 통한 조직 문화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옷 잘 입고 넥타이 매고 의정 갖춘다고 존경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존경심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고 되는 인사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원칙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겠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해 경북 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도청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걸 실행하는 데는 문화관광공사입니다. 환동의 본부를 경상북도 동부청사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13명 정도가 우선에 종합민원실로 가고 더 필요하면 30명까지. 북부 지역민들도 너무 도청을 나누어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동료가 안 되도록. 경상북도에는 대구 경북 통합공항 이전과 대구 수돗물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가 당장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미와 포항 같은 공업도시에서는 수출 경기가 좋지 않고 이에 따른 고용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더 큰 도시로 빠져나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줄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역이 경상북도에는 적지 않습니다. 민선 7기 경상북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시사톡톡 윤태호입니다. 네, 한 가지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핫한 현안인데요. 예.
공항 문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대구 경북 통합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우선 우리 도민들과 대구 시민들께서 왜 경상북도 50년대, 60년대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변방으로 어렵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농업 시대는 우리가 땅도 늘고 하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문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지고 있다. 그래서 공항이 국제공항이 와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절체절명의 우리 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통합신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경북에 두 군데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 두 군데 어느 곳이 되더라도 네.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네. 군의가 되든 의성이 되든 두 군데든지 어디든지 빨리 결정을 해주면 다른 한 지역은 제가 충분히 가서 설득을 하고 다른 네. 인센티브를 들여서 네. 그분들의 그 피해 의식, 그다음에 손해 본다는 이런 생각을 막아드리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도 빨리 결정하겠다. 네. 그런데 대구 공항을 경북으로 옮겨서 통합신공항.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도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서 네. 대구 경북 시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 심지어 전라남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공항을 잘 만들어서 네. 이용을 해야만이 네. 대구 경북이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사님께서 충청도나 예. 전라도에서도 승객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호남권은 또 호남의 거점공항이 있고 예. 그 충청권에는 이 중부 거점공항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예. 또 추진할 거고 그러면은 또 부산 경남도 따로 있고 그럼 이제 대구 경북이 사실상 이제 주요 수요지인데 예. 이런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겨냥한 이 공항 예. 우리 지사님이나 경상북도에서 구상하는 그런 공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뭐 허브 공항은 아닐 테고. 우리 네. 저 공항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이 뭐 아까 말씀대로 호남의 무안공항도 네. 있고 충주의 청주공항도 청주공항도 있죠. 있습니다. 우리 김해공항도, 김해공항도 있고, 있고. 네. 지금 대구공항도 국제공항으로 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항이 중요한 거는 여객 그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산업을 위해서는 더 네. 중요한 게 물류를 네. 실어 나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항공기에 뜰 수 있는 그래 지금 3.5km 이상 되는 활주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구 공항을 통합 신공항으로 이전하면은 활주로 2개 정도 만들어 놔야지 1,000만 우리 여객도 모시고 네. 또 물류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물류를 저는 이제 아까 호남이나 충청도에서도 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간이 더 가깝게 걸릴까. 인천공항보다는 더 조건이 좋게 인천공항보다 더 잘 만든다 하는 뜻이 아니고 네. 인천공항보다 편리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 대구공항의 수요가 한 400만 명 예상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제 1,000만까지도 희망을 하시는 거죠. 1,000만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네.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네. 군위 지역 주민과 의성 지역 주민 간에 결국 합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경상북도에서 지금은 합의를 하려고 하다 못했기 때문에 네. 국방부의 발표를 믿고 따르겠다고 네. 서로 이제 약속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대구 경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양 지역 문제는 다른 문제로 또 해결할 수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항 문제 관련해서 방금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예산이 한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지금 부지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기부대 양효 방식으로 재원을 지금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뽑아낸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대구시가 주체가 돼서 이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예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공항이 추진이 되려면 대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 같으면은 저는 어차피 지금 법으로는 기부대 양료로 돼가 있지만은 공항은 국가에서 건설해야 됩니다. 공항은 국가에서.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기부대 양료 이게 그냥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달라드는 사람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경북도 대구와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국가 예산도 투입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대구의 후적지 이 지역을 네. 누가 개발을 해서 그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LH라든지 네. 이런 데서 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현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대구시가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쉽게 동의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예. 뭐 예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경상북도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물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낙동강은 국가 하천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부 장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환경부 장관한테 구미공단에 나오는 물을 무방류 시스템, 그러니까 네.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방울도 낙동강을 흘려보내지 말고 재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돈이 한 4천억 듭니다.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천억 들이가 4분의 1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조속히 그 무방류 시스템을 다 해달라 하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동강을 우선 정부에서 깨끗한 물로 2급수 네.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1번이고 네. 그래도 이제 다른 뭐 하수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대구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네. 또 무슨 물에 다른 게 발견이 되고 이래 되면은 취수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 네. 이래 되었을 때는 구미 시민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도 구미 시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옮기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미 시민들을 설득하는 네. 작업에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잘 해결 안 되면 제3의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네. 안동댐, 이마댐, 영천댐으로 내려오는 지금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영천댐에서 대구 물을 대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성주댐이라든지 지금 운문댐은 이용하고 있으니까 네. 또 제3의 댐을 또 만든다든지 네.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인천 시민들은 팔당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값이 서울 시민보다 인천 시민이 더 비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께서도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이마댐 물을 받는 영천댐 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또 그 포항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물 수량은 네. 우리 안동댐이 12억 톤입니다. 네. 12억 톤이고 그리고 이마댐도 한 5억 톤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부족하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갈수기 그때 네. 대비를 또 해야 되겠지만 네. 물량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하고 네. 대구 시민이 1년에 먹는 물량이 전부 다 해도 한 3억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구미공단에서 무방류 시스템이 만일 완성이 된다면 예. 굳이 옮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옮겨도 구미공단 상류 지역 그 해평 취수장 쪽으로 옮겨도 그 위에 예. 김천 구성공단이 있고 만동공단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는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빗점 오염원, 뭐 예. 축산 폐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구미공단 물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서 무방류 시스템이 완성된다면은 옮겨도 어차피 그 빗점 오염원들이 많은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환경부 장관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또 물 깨끗하게 하자는 주장도 많다면 그게 완성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네. 제 생각에 구미공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미공단 위에 네.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미공단을 일단 무방류 시스템으로 네. 만들 이후에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네. 대비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무방류 시스템이 그 획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그것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그럼 않을까 정부에서도 합니다. 상당히 네. 동의를 했고 현재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경제 문제인데요. 예, 예. 일단 경상북도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업 도시도 있고 또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예. 공업과 농업이 이제 병존하고 있는데 예. 공업 문제부터 좀 분리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구미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라든가 디스플레이가 점점 축소되고 있고 예. 모바일은 뭐 해외로 나가고 예. 벽화폰 만든다고 디스플레이는 뭐 상당히 나갔고요. 포항철강공단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수출 경기가 안 그래도 뭐 좋지 않은데 지금 뭐 중미 간 그 관세 전쟁 나아가서 환율 전쟁까지 또 예상되고 있고 또 내수가 존재하면 그렇지도 않고 또 고용도 나쁘고 그래서 뭐 중앙 정부도 고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정부 차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구상을 많이 하시고 예.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뭐니 해도 우리 지역은 구미와 포항에서 견인을 해왔습니다. 네. 그 구미가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하다가 네. 최근 5%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반토막 났다고 네, 네, 그렇게 네. 보면 수출하는 부분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구미공단을 285만 평을 5공단을 닦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도 200만 평 가까이를 블루베리 공단을 네. 닦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공단이 거의 분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단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뭐 기업은행장 했던 조준희 네. 그 상주 출신인데 그분과 네. 코트라 사장 그래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코트라 사장 했던 김재용 네. 전 산자부 차관 네. 이런 분들 공동위원장 저하고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은행 출신, 우리 대구은행 출신, 또 포스코 출신, LG 출신, 삼성 출신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그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방위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단을 일단은 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마침 이번에 삼성 출신 경제부지사를 영입을 했는데 네. 삼성에서 18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게 맞는 신산업, 새로운 투자처 이것을 삼성에서 우리 경북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단을 이렇게 많이 닦아놨는데 네. 또 지금 구미의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그 공단도 채우고 네. 또 우리 도내 지방 공단들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 도내 다른 지방 공단들 이런 공단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치워서 어쨌든 경기 활성화하는데 일자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구 경북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좀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투트랙으로 예. 뭐 가시겠다 그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산자부 소속으로 네. 돼가 있는데 네. 대구 경북 지역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네. 저들은 또 그 외의 지역을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단을 살리자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삼성에서 이제 18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IT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 정부에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삼성 뭐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북 지역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 신성장 동력 확보 부분하고 예. 또 대구 경북 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강소기업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예, 오래 전부터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경북의 한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네. 99% 중소기업에 지금 종업원수는 한 87%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저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발표를 해서 다행인데 대기업들이 고개를 절렁절렁 흔들고 외국으로만 자꾸 투자를 옮기고 있는데 강소기업들은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소, 중견기업 여기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에서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네. 우리 지역에 딱 맞는 네. 기업들 그리고 삼성의 부담을 좀 덜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저들은
삼성은 대구 경북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도 정도 많이 주고 또 삼성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삼성 구미공장에서 네트워크 부분을 네. 수원을 옮긴다 하기에 바로 제가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삼성에 자꾸 부담을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구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 투자하는 부분을 하고 그 외에 강소기업들, 중견기업들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하는데요. 예. 이 경제 문제는 나중에 연말이나 예, 연초에 다시 또 저희들이 모셔갖고 예.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니 해도 네. 경제입니다. 네. 경제가 살아나야 도민들이 행복합니다. 네. 자, 이 농업 경제 얘기도 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경상북도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내에서는 농업 소득이 1위고 네. 농민 수도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업 지역입니다. 우리는. 네. 그러나 지금 농사 짓는 분은 65%가 65세 이상입니다. 네. 그래 고령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85, 6 된 분들 만나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이래서 이런 분들이 농사 못 짓겠다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주 형태로 네. 이분들을 농사를 받아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래 청년들이 지금 농토를 사가지고 가수를 한다든지 무슨 그 축산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월급 농업인을 청년들을 만들어서 네. 그럼 월급 청년들이 월급제 농업인들을 만듭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네. 주거도 빌려주는, 네. 임대해주는 네.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결혼하면은 그 아기를 놓으면 아기도 키울 수 있는 네. 그 의료 시설 또 교육 보육 시설 네. 이런 것도 해주고 또 청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만드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 마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것을 지금 시범 마을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의성이 가장 먼저 소멸하는 지역이라 했기 때문에 네. 의성군에다 일단은 한 개 시범 마을을 만들면 이것이 성공을 하면 새마을 확산되듯이 네. 전국을 확산되도록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정부 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장관들과 시도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성장 회의인데 네. 그것이 이 채택이 되었어요. 네. 그래 중앙정부에서도 그게 참 좋겠다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려고 좀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농촌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대한민국을 살 길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우리 경북 농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연로하신 농부의 땅을 예. 받아서 그분들은 이제 주주로 예. 주주의 권리를 갖고 계시고 그렇죠. 청년들을 수입해서 농사를 짓게 한다. 청년들이 월급으로 받고. 네. 그리고 농토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면은 그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네, 그렇죠. 몇 억은 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냥 빈손으로 와서 네. 일만 하면 또 농사 짓는 일도 하고 네. 농사 짓는 우리 농산품 가지고 가공도 하고 네. 가공했는 거 판매도 하는 네. 그따가 젊은이들이 ICT를 보태가지고 네. 새로운 농산품을 만들어내는 네.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주식회사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이 예. 주식회사가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 지사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이외에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건 시범 마을이고. 이제 시범 마을이 있고 또 실현화되려면 시간이 예. 흘러야 될 테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청년 일자리를 이제 확대하기 예. 위한 본격적인 방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청년 일자리 우리가 이제 이 소멸 지역을 주로 이야기하면은 창농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업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창농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몇 군데에서 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젊은이들아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창농하는 지원 제도 네. 이런 것들 여러 군데서 해보고 지금 좋은 현상은 농대가 네. 공대보다 카트라이 더 높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높은 대학이. 네. 그래서 농업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농업이 바이오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 바이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로 연결되는 이런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네. 창농을 하면 지원해주는 또 여기에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 네.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네. 또 도시 청년들을 파견하는 네. 농촌으로 파견하는 도시 청년 파견제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면은 월 100만 원씩 줍니다. 부부간에 오면은 200만 원씩 줍니다. 네. 3년간 줍니다. 네. 3년간 자기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제도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더 보태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그 농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네.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농촌에 오면은 의료 시설이 없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복지부 장관한테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네. 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좀 고용을 해서 네. 채용을 해가 이분들이 그래도 이게 시군에는 산부인과가 하나씩은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검토를 해보자. 네. 그게 국가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우선 그런 걸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려면 그런 이제 농토를 주고 여러 가지 뭐 살집도 좀 지어주고 좋은데 또 하나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좀 문화 그럼 시설이라든가 문화 이게 공간. 부족하고 또 사람이 오려면은 뭐 주변에 뭐 관광 시설도 있어야지 또 거기에 직장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보니까 그 경북관광공사를 예. 확대 재편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 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또 이러한이기도 한 것 그럼 같습니다만 예. 그 부분을 좀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떤 것을 구상하시는지 설명을 좀 예. 해주죠. 저는 지금 이제 일자리 만드는데 뭐니 해도 기업 유치 1번. 그다음에 문화 관광 산업이 네, 투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북관광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23개 시군과 저는 대구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해서 문화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해서 외국 관광객 끌어들이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게 관광객 많이 끌어들이는 네. 거. 그리고 국내 관광객도 많이 모시고 하고 네, 그래서 경상북도가 관광객이 넘쳐나는 왜 경상북도가 문화재가 우리나라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발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 개발을 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 사례를 하나 들면은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 우리 휴대폰 공장이 네. 구미에서 베트남 갔습니다. 네, 갔는데 직접 고용이 16만 명이고 네, 간접 고용까지 하면 30만 명입니다. 네, 이 30만 명 평균 나이가 25세더라고요. 그래 작년 한 해 17년도에 이 30만 명이 50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500억 불. 네, 그 500억 불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입니다. 네, 그래 베트남에서는 이 직장이 신의 직장이고 베트남은 대통령부터 모두가 삼성을 원하는 건 다 해줍니다. 네. 그 정도의 인기 있는 그런 네. 직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 대표 보고 이 구미에서 갔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유턴할 수 있느냐 네. 그래 물어보니까 네. 그 유턴이 어렵다. 네, 우선 임금이 8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네, 우리 30만 명 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네, 그러면 제가 제안한 게 이분들을 그 휴대폰 만드는 구미에 네. 한번 가서 그 본산지 아니냐. 네. 본산지에 가서 네, 관광을 또 연수를 목적으로 보내고 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분들을 관광 안내를 다 해드리겠다. 네, 그러면 30만 명의 가족까지 좀 보내달라. 네. 그러면 그 대가족이더라고요. 네, 200만이 됩니다. 200만. 네, 200만이 여기에 3박 4일만 해도 800만이 머물게 됩니다. 네.
800만만 하루로 따지면은 적어도 2만 명 이상 네. 베트남 사람들이 그 공장 하나에. 네. 그래서 삼성에서 나가 있는 공장이 여러 군데 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 외에 LG도 나가 있고 네.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잘하는 분들이 중국에서도 하고 네.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제가 대표적인 분을 한번 그러면 중국에 종업원이 500명 있답니다. 이분들 여기 연수 좀 시킬 수 있느냐 하니 500명 연수 시킬 수 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외국 관광에 또 많이 끌어들이고 네. 국내 관광에 또 우리가 또 문화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영양에 가면은 디미방이라고 네. 그 체험관을 만들어놨어요. 네. 돈을 한 400억 들이가 잘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중류 이상 되는 부인들이 디미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만드는 책입니다. 최초의 책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는 굉장히 그리고 건강식, 네. 건강식을 만드는 걸 체험을 해가서 나온 네. 거기 때문에 이어서 그것을 체험을 하는 됩니다. 네. 그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은 각 곳에 우리가 이런 뭐 화랑 체험관도 만들어 놓고 네. 경주에 네. 경주는 우리 문화 관광의 보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정말로 기술이 있는 분들이 와서 네. 관광들이 넘쳐나도록 하는 네. 그러면은 각 지역에 우리 시군 작은 지역이 아까 영양도 이야기했지만은 청송이라든지 봉화도 백두대간 그 수목원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관광들이 넘쳐나도록 하는 네.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도록 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삼성에서는 제가 안 그래도 그 삼성의 최고 책임자를 네.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 여기에 베트남 이 사람들 이래 모시고 오는 또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모시고 오는 이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경북에 그동안 빚이 많이 졌는데 네. 여기서 떠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갚을 수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도 그 정도 하는 일은 자기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우리 경제부지사 임명하면 바로 베트남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영입을 하신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고 네. 삼성의 초인류 기업 문화를 네. 우리 공무원 세계에 좀 접목하고자 예. 하는 그 알겠습니다. 의미도 네.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예. 그 경주 엑스포를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폐지시킬 생각이십니까? 폐지는 아니고 네. 경주 엑스포가 정말 우리 경북의 문화를 외국에 수출도 하고 네. 또 국내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세 차례 했는데 캄보디아, 이스탄불, 호치민 세 차례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세 차례 효과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돈이 뭐 300억 이상이 들었다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우선에 국내 아까 관광 홍보해야 되는데 국내 관광에 치중하도록 네. 그야말로 경주 엑스포의 이름대로 치중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런 엑스포로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지 네. 그것을 뭐 폐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을 지금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데 네.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경주 엑스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네. 새로운 방향을 찾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농촌 살리기, 농촌 경제 살리기, 지역 소멸 막기 뭐 이런 소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 아기가 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책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아기가 출생 그리고 이제 저출생 네. 이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 그것은 대도시가 저출생이 더 심각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가 출생률로만 따지면 1등, 2등, 3등 네. 높은 지역입니다. 네.
물론 가입 여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네. 있겠지만 네. 똑같은 가입 여성이 있는 중에서도 전라남도가 가장 그 출생률이 높습니다. 네. 서울하고 대도시들이 낮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네. 그래서 조건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조건을 좋게 해주는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우선에 경상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네. 이것은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부터 한번 해보자. 네. 도청부터. 네. 도청에 우선 결혼하도록 잘 유도를 하고 결혼해가 아기를 놓으면 아기 놓으면 상비월 동안 육아휴직을 줍니다. 네. 그래서 통상 아기는 1년 동안 엄마가 봐야지 성장이 잘 된다. 네. 특히 내 성장은 1년 동안 엄마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나머지 9개월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네. 현재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가 있더라고요. 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예부터 도예 또 어린이집 누구보다도 시설 좋게 만들고 네. 또 그 선생님도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네. 또 애기 그 임산부 공무원이 그냥 불안하지 않게 자기 휴식을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우선 만들고 네. 또 출생을 많이 한 사람은 특진도식이 주는 네. 이런 조건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지금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네. 아니고 저는 저출생 문제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문화적 운동을 벌여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네.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더 행복하게 잘 산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경상북도 공무원들이야 이제 그 직장 좋은 정규직이고 예. 또 도에서도 뭐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시설 예. 지원할 수 있는데 예. 지역에 좀 낙후된 소도시 그리고 거기 중소기업에 일하는 여성들이라든가 또 농촌에서 이제 힘들게 일하는 남아 있는 여성들은 아직은 이제 무슨 그 제시된 조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시된 그, 조건들이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고 네. 있는데 네. 뭐 심지어 봉화 같은 데는 애 놓으면 400만 원씩 이래 막 네. 돈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거 문제로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니다. 저는 네. 물론 조건이 더 왕창 좋게 만들면 네. 가능한 문제도 네. 되겠지만은 네. 사회적 문화 분위기를 바꾸는 네.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아기 많이 놓으면은 굉장히 행복하다 하는 것이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네. 젊은들이 야 결혼 빨리 해서 아기 놓으면 행복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결혼해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된다. 과거에 우리가 공부도 여성들이 공부 더 잘합니다. 이제 네. 공부도 더 잘했는데 취직해가지고 아기 놓으니까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없애야 됩니다. 경력 단절이 안 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경상북도의 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하여튼 많은 대책을 계속 좀 구상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업 경제, 농업 경제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사실 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이제 또 신성장 동력에 대한 아주 또 뭐 삼성도 찾아가고 하면서 하여튼 경제 살리기에 이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세 상인들 또 영세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이 고통도 이제 따르고 그래서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경상북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 이제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주 52시간. 네. 여기에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삭발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못 지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우선에
버스 회사에서 가장 타격을 입었는 것 같습니다. 네. 주 52시간 네, 하니까 네. 사례를 드니까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하면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한다면 10시간이 더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버스 회사는 보니까 한 3분의 1을 더 고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버스 회사가 임금이 낮아진다. 네. 임금은 30% 줄어든다. 네. 임금은 줄어들고 인원은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일할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버스에서 굉장히 지금 협상을 하다가 뭐 이번엔 타결됐습니다만 주 50 이상 바로 네.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유예가 됐는데 네.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돈을 많이 써서 더 회복되리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내수신작책이죠. 오히려 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네.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벌고 일하던 분들도 오히려 일자리 잃게 되는 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만의 대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주 50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 지킬 수는 없고 네. 지키되 네. 적극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다가 일자리 잃은 분들 네. 새로운 자리를 찾아주는 네. 일자리를 만들어 찾아주는 이런 네. 역할들을 하려고 네. 곳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로 이제 보완을 예. 이제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경제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하면서 그 도시재생 문제를 좀 예, 질문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이제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지금 실행 중인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권에 전통 문화 지역이 있고 예. 이제 유교 문화권이 있고 뭐 동쪽에는 불교 문화권 그리고 이제 철강공단도 있고 경주라는 이제 전통 도시 같습니다. 또 가야 문화권도 있고 구미 공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 전통 문화 지역, 농촌 지역 이게 혼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가지 성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격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도시재생 사업은 뭐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 네.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에 있으면서 그 네. 법안을 만들고 법안 만들면서 우리 김천 지역도 그때 제가 김천 지역 국회의원하면서 김천 평화시장 역 앞에 네. 이거를 도시재생 20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북도가 지금 각 시군에서 6군데가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네. 200억 요새는 좀 올라서 250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공동화된 지역 도시 중심지에 있으면서 공동화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재생하는 네. 그런 사업들인데 네. 생각보다는 실효성이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는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느낌은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새로운 일터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 도시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네. 지역이 공동화된 지역을 집들을 몇 개 헐어내고 네. 주차장 만들고 네. 또 뭐 새로운 공간 하나 만들면 네. 고래 하다 보면 200억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아, 네. 그 큰 효과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저는 이제 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에 네. 또 시군에서 또 개인이 좀 부담을 하는 네.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 새롭게 만드는 또 일거리도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현재는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단장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어떤 전통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살린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겠죠.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다 밀어붙이고 지금은 대부분이 공동화 현상, 네.
과거에 잘 나가던 지역들이 지금 이사를 가고 네. 또 골목이 좁아서 더 이상 주차장이 없고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도시 재생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저는 개인도 참여를 하고 그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네. 그런 도시 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도민의 안전 문제, 예. 그리고 소통 문제 예. 이 부분을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경북도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모토가 도민과의 동행 예. 이렇게 모두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지금 행정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 그럼 도민과의 동행하는데 그럼 소통 방식, 주민과의 소통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네,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정이 그 일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일방으로 가서는 쌍방이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통상 공급자 위주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공급자 위주로. 네, 그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네, 그러면 수요자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이런 도정을 하자.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도청 공무원들한테 출근을 꼭 도청을 안 해야 된다. 네, 현장에 가 있으라. 네, 현장에 가서 그 우리 도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불편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과거에 뭐 출근을 몇 시간 했느냐, 몇 시에 했느냐, 퇴근을 몇 시에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네.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쳐주기를 네.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스스로도 현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30번씩 간다고 보면 네. 됩니다. 거의 뭐 어제도 풍산떨에 가서 농약 치고 이런 일들도 하고 또 가뭄 현장도 수시로 가보고 거기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뭔지 또 공단이 분양 안 된 지역도 현장에 찾아가서 왜 분양이 안 되는지 확인하고 네. 또 요새 폭염이 한참 심할 때는 쪽방촌 이런 데 가서 네.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될 게 뭐냐. 네.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경산에 쪽방촌 갔는데 할머니가 약봉지가 수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제가 정면에 이래 붙어 앉아 있는데도 얼굴이 네. 안 보인다 이거예요. 네. 눈이 지금 거의 네. 그 실명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 눈 수술하기 위해서 대구의 큰 병원에 갔더니 검사하는 데만 30만 원 들었다 입니다. 검사하는 데. 네. 그래 수술하러 오락하는데 제가 돈이 어디에 수술하는 얘기예요.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이다 이게 자기는. 근데 검사 30만 원 들었다 하면서 매우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의료원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00만 원 본인 부담 200만 원까지는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해준다 이거예요. 본인 부담 200만 원 같으면은 전체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더 네.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내용을 모르고 네. 그런 데 가서 네. 있었다 하는 사실이 음. 저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의료원 원장 보고 바로 그분 좀 모시고 수술 좀 해드리라. 네. 그래서 현장에 가야지 소통이 되고 네. 그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늘 공무원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해달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 중심의 행정 뭐 하여튼 바람직 뭐 하다고 모두를 생각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예.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예. 행정에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가서 주민을 뭐 참여시키거나 그것은 예. 뭐 주민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주민 대표들 뽑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로 봤으면 도의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도로 넘어가서 예, 지금 도의 구성이 달라졌어요. 예, 예. 네, 민주당 의원이 이제 9명, 예. 그리고 무소속 9명, 바른미래당 한 명. 1명, 예. 나머지 41명이 예.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데 예. 그럼 의회를 대하는 행정부의 경상북도 정부의 이런 태도도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예. 네, 뭐 어떻게 소통하실 거예요? 의회는 뭐 이 당에 달라졌다 해가지고 네.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그 같은 당에 있었더라도
의회는 의회입니다. 네. 의회는 정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충분히 했으라 생각하고 네. 네. 저는 뭐 새로운 그 민주당이 많이 들어왔다, 무소속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물론 뭐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하겠지만은 뭐 과거 의회도 똑같이 했으라 생각하고 네. 의원은 의원입니다. 네. 같은 당이라도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의원을 잘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하는 게 도지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소통을 위해서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제 포항 지역에 이제 그 동남권 도청 예. 그걸 동부청사. 만들어서 예, 동부청사를 만들어서 예. 처음에는 이제 부지사급의 책임자를 둔다고 구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본부장급으로 하시기로 하셨죠? 아닙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목적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그게 이제 네.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선거 때 가니까 네. 동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청이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네. 민원 처리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 네.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운한 감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동부 청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가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네.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종합 민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 한동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한동에 본부에 플러스 종합 민원실을 만들고 거기에 도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겠다. 네. 도지사가 직접 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네. 그리고 부지사도 수시로 한 분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네. 두 분의 부지사가 계시니까 네. 부지사도 수시로 그 와서 근무를 하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네. 동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혀 도청이 북부로 간 데 대해서 네.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제 목표인데 네. 동부 지역의 그분들은 이 빨리 안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네. 북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혹시나 아직까지 안동 예천으로 도청이 와서 안착도 안 됐는데 네. 또 그것을 뭐 나누어 가느냐 네. 이렇게 걱정들 합니다. 네. 하는데 많은 인원이 가는 건 아니고 네. 민원 처리 인원만 가기 때문에 그 동부에 있는 주민들을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네. 북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인원이 지금 도청 직원이 다 따지면 6천 명입니다. 네. 도청 청사에 와 있는 사람은 약 1,500명 정도 되고 네. 그 중에 한 10여 명 이런 민원 처리하러 가니까 네. 크게 걱정 안 하실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 안전 문제 예. 그 지진이 발생했고 예. 또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민들이. 예. 예. 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진 났을 때 국회의원 시절에 현장에 갔더니 굉장히 불안. 소리만 쿵 떨어져도 이것도 지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을 네. 저는 그때 느낌에 야,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더 큰 문제구나. 네. 그래서 지진이라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보다 훨씬 큰 지진이 많이 나오고 네. 그야 뭐 일상생활화돼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분들이 그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제도적으로도 지진에 대한 집도 잘 짓고 우리도 지금 지진에 대해서 건축할 때 네. 충분히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과거의 지진들이 그게 잘 안 돼가 있어 건물들이.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하지만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대피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일본어가 좀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도의사 돼서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해서 흥해 지역과 네. 또 경주 그 내남 지역 그 두 지역의 네. 지진이 난 네. 그 지역 주민들과 지진 전문가를 모시고 곧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일본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이래서 우리도 그걸 배워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대피 시설도 만들고 그 물론 집 지을 때 내진 설계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대책을 네.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 이 후반부의 정치 문제를 예.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한국 사회 현재 보수 정치에 대해 좀 평가를 해주시고 예. 만약 혁신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보수 정치가 뭐 망했는 게 아니고 폭망했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네,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실감을 하고 있고 제가 선거 동안 다니보면 젊은이 분들은
우리를 완전 외면한 네. 심지어 젊은 분들은 뭐 우리 빨간 옷 입고 가면 보지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리한테 완전히 떠났다. 네. 왜 이제 젊은 분들이 우리를 떠났을까? 젊은 분들이 저 아들 일의 수준 친구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네. 그 우리가 잘못한 게 많구나. 우리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개파 싸움하고 공천할 때 자기 식구들 심으려고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정의롭지 못했다. 우리 당에. 네. 그런 게 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정의롭고 공평했으면 이렇지 않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잘했느냐. 네. 민주당도 사실 지방선거 직전에 또 지방선거이고 네. 국회 총선 직전에 네. 2015년도에 네. 대표가 물러가고 네. 비상대책 체제로 갔습니다. 네. 비상체제로. 네. 그래가 선거에 뭐 성공하기보다는 선거에 그저 평균 실력을 얻었는데 네. 우리 당에서 망했기 때문에 그가 한석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이 일어나고 우리가 완전히 어렵게 된 마당인데 지금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가 되는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도자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 정의롭고 공평하게 일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지 이런 사람 본받아서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혁신 과정에서 예. 또 새로운 지도자가 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철호 지사님의 구상은 뭐 어떨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 출신 도지사, 시장 두 사람 빼없는데 네. 대구시장과 저가 네. 진보당 정당 출신들보다 더 도정을 잘 이끌어서 네. 더 진보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계획적으로 네. 일을 잘해서 네. 당을 살리는데 기여를 하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스스로부터 정말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네. 일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으면은 네. 그저 과정에 지난 겁니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제가 무슨 다음에 뭘 해보겠다. 네. 그래서 오직 도정에 전념하면서 성과를 내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네.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그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특히 농민들께서는 가축 또 논밭에 있는 정말 과일들 또 농작물이 익어가는 것, 열에 견디지 못하는 그 자식보다 더 귀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졌을 건데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수온이 올라가서 양식장에서 고기가 배를 드러내는 거 보고 저도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 저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재난 수준에서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도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삶이 현장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지난 선거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도의사가 되었는데 도의사로서 정말 끝날 때 이런 도의사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기들이 태어나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들며 외국인들도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드는 것이 민선 7기 경상북도 행정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도민들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